각자의 열병을 앓고 있던 8명의 소년들, 또다시 흩어지게 된 소년들 앞에 나타난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 그들로부터 받은 크로머를 통해 소년들은 또 다른 평행세계인 Z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살던 차원인 A 차원으로 돌아오기 위해 잃어버린 크로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 8소년 중 1명, 여상을 잃게 되고 그런 그를 구출하기 위해 A차원의 크로머를 찾게 됩니다. 결국 소년들의 노력 끝 눈물 어린 재회를 마지막으로 피버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1편의 세계관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순서상 첫 번째인 피버 시리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해 두었으니 2편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전부 알려줄게. 다만세의 세계관 요점 정리. 본격적으로 트레저 시리즈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트레저 시리즈 안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설명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샘 앤 뮤비 비하인드 속 홍중의 언급. 샘 앤 에임이 해적왕의 또 프리퀄이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적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런 걸 담은 거니까.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트레저 시리즈 중에서도 샘 앤 에임이 포함된 에피소드 2 제로 투 1의 앨범을 데뷔곡 해적왕이 포함된 에피소드 1 올 투 제로 앨범보다 먼저 해석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로 트랙리스트 상의 근거. 앞서 1편에서 트레저 시리즈의 프리퀄이라고 했던 피버 시리즈 앨범 중에 아우트로 트랙의 마지막 부분에는 놀랍게도 Say My Name의 메인 리프가 깔리더라고요. To a place where I can find myself. To a place where I treasure lives. 정말 작정한 것 같지 않나요? 뮤비도 뮤비지만 저는 이러한 세계관적 구성 및 요소가 노래들을 통해 설명될 때 가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트레저 시리즈는 에피소드 2, 에피소드 1, 에피소드 3, 에피소드 파이널, 에필로그의 순서로 해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부클릿으로 꽤나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피버, 더 월드 시리즈와는 달리 트레저 시리즈는 오로지 뮤비와 오피셜 영상에 기반하여 해석하였으니 이 역시 새로운 해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견과 해석들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피버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 Z 차원에 홀로 갇혔던 여상이를 구하러 온 듯한 소년들의 모습으로 뮤비가 시작됩니다.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렸다 에서의 바로 그것인 듯한 금관 나팔도 보이고요. 그런데 무언가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합니다. 우리가 피버 부클릿 마지막 부분을 통해 느낀 분위기는 분명 거침없는 기습과 구출 그리고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Say My Name 뮤비 속 소년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년들의 몸에 부착된 각자의 이름이 적힌 네임택, 묘하게 무기력한 채로 연기가 가득 찬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 갑작스럽게 등장한 할라티즈와 날선 분위기로 대치하듯 앉아있는 장면까지 서사적으로 그려지는 몇몇 소년들의 장면 역시 전혀 밟지 못합니다. 깨진 거울 조각이 가득한 방에서 커다란 거울을 등지고 있는 슬픈 표정의 산, 불투명한 비닐로 덮인 물건들로 가득한 방 안의 윤호, 무엇보다 여전히 유리 감옥 속에 갇혀있는 여상이와 그 앞을 서성이는 할라티즈 복장을 한 남자까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 가지 가정을 세워보았습니다. 소년들은 여상이를 구하러 왔다가 환각연기를 마시고 기억을 잃은 채 꿈속을 떠돌고 있다. Say My Name 뮤비 속 멤버들이 국무를 하는 공간 뒤편에는 낡은 테피스트리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Say My Name 뮤비 리액션캠에서 종호가 이 그림을 언급하며 그림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네, 그림이 맞아요. 전 앨범에 여기까지. 아니, 너무 다 드리면 안 돼요.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불노리아 뮤비 속 홀로 불타던 바로 이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처럼 트레저 시리즈 전반에서 우리는 피버 시리즈를 거쳐온 소년들의 기억의 파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버 시리즈의 인셉션 뮤비에서도 이와 관련한 떡밥이 존재했는데요. 성화의 방 한쪽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Say My Name 영상 보이시나요? 인셉션이란 말이 알려주듯 해당 뮤비에서 모든 소년들의 공간에는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즉, 소년들이 꿈속을 떠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네가 남긴 흔적을 찾아 너란 꿈을 방황하는다. 꿈에서 꿈을 꾼 듯이라는 가사는 계속해서 이들이 꿈속에 있음을 말해주며
계속해서 소년들은 꿈에서 깨려는 시도를 거듭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뮤비에서 보이는 Say My Name이라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를 통해 볼 때 Say My Name 뮤비는 오래된 미술관의 환각 연기에 취해 자신을 잃은 소년들이 꿈속 여정을 통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잃고 스스로에 대해 고뇌하고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써요. 사실상 소년들은 트레저 시리즈 내내 미술관 안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던 것이고 꿈속에서 트레저 앨범의 다양한 여정들을 지나왔던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이어지는 트레저 앨범들을 설명하며 추가로 짚어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챕터에서는 Say My Name 뮤비가 오래된 미술관의 환각 연기에 취해 자신을 잃은 소년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이라는 데에만 집중해서 의미 있는 장면들을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할라티즈의 정체에 대한 의문의 시작이 된 에이티즈와 할라티즈의 대면 장면. 뮤비 뒤쪽에 나오는 에이티즈 성화와 마스크를 벗는 할라티즈 성화의 장면으로 앞에 몇 번씩 나오는 4대4 대면 장면 역시 멤버 각각이 자신과 자신을 대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보이시나요? 맨 뒤에 나오는 장면처럼 에이티즈 성화와 할라티즈 성화가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8명의 소년들이 각자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약간 4대4 미팅처럼요. 할라티즈 성화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 카메라 앵글이 움직일 때 살짝 그 사이에 보이는 사람 역시 민기입니다. 여기서 8명의 소년들 사이에 위치한 것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투명한 아크릴판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마주하는 거울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Say My Name 뮤비 리액션에서 홍준과 산의 리액션 중 서로 얼굴 보는데 웃겨가지고 성화 형이 약간 거울을 보면서 본인과 마주하잖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인 거지. 그리고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입니다. 같은 춤을 추는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교차되어 편집된 부분. 곧 할라티즈는 환각 연기에 취했던 소년들이 거울을 보고 되찾은 에이티즈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신입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점, 이미 A차원 소년들은 피버 앨범에서 기시감, 즉 데자뷰를 느낀 바 있었다. 소름. 이렇게 볼 때 이름을 불러달라는 에이티즈의 외침 역시 이름을 되찾아야만 그들이 기억과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존재에게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역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나에게로 와 꽃이 되잖아요. 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나 너의 이름은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대변하는 유일무이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에이티즈 역시 계속해서 나를 불러줘, Say My Name을 외치며 그게 잠든 날 눈뜨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찾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소년들의 여정. 그런데 그 여정이 소년들의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대체 여상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의문점에 대해서도 저희 담원세가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봤어요. 여기서부터 좀 단연합니다. 여상이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채 유리감옥에 갇혀 자신을 잃은 소년들이 꿈속 여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이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Say My Name 뮤비 속에서 내내 유리감옥 안에 갇혀있는 여상의 모습이에요. 맨 마지막 빈 유리감옥 컷을 제외하고는 피버 부클릿에서 연상되는 탈출과 연결되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유리감옥 안에 갇힌 여상이의 주변을 서성이는 우영이로 추정되는 할라티즈 복장의 인물이 등장하는 컷이 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으므로 확언할 순 없으나 멤버들마다 조금씩 다른 할라티즈 복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야간 비행 뮤비에서 여상이를 향한 비행의 주체가 우영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소녀는 우영이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는 여상이를 바로 유리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은 채 바라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할 때 설명되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장면, 바로 커다란 거울 앞에 선 산이가 할라티즈 복장을 한 여상이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멤버들이 할라티즈 복장을 입을 때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저희도 좀 긴가민가하긴 했었는데요. 이 역시 Say My Name 뮤비 리액션 속 멤버들의 반응을 통해 여상이가 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여상이가 있었어.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거죠. 뮤비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멤버들은 거울 속에서 할라티즈 복장을 한 자신과 대면합니다. 그런데 산이 역시 같은 뮤비에서 역시나 거울을 보았는데 할라티즈 복장을 한 여상이를 마주한다?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을 소년들이 꿈에서 깰 수 있도록 여상이가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뒤쪽에서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피버 에필로그 멋 뮤비에서 여상이는 약간 그 사탄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 그런 것처럼 옥상 위에서 민기를 동아리 멤버로 섭외하려는 소년들의 다툼을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상황에 끼지 않고 방관자, 목격자 혹은 증인과 같은 제3자의 입장처럼 표현이 되는 것 역시 이 맥락에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상이는 유리 감옥에 갇혀 소년들을 바라보아야만 했거든요. 에이티즈의 데뷔 앨범이자 Say My Name의 뮤비 마지막 장면에서 흘러나온 트레저가 수록되어 있는 에피소드 1 All to Zero. 앞서 말했듯 여기서부터는 Say My Name 뮤비 속 자신을 잃은 소년들의 꿈속 여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 유리 감옥에 갇혀있는 여상이를 제외한 7소년들의 꿈이죠. 하지만 소년들의 모든 추억에서 여상이는 항상 함께였기에 소년들의 꿈을 그려낸 트레저 시리즈의 모든 순간에도 여상이가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 앨범과 뮤비를 통해 소년들의 꿈속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왜 꿈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해석해볼게요. 꿈은 사실 경험으로부터 기반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상력의 크기와 한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 모두의 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나름의 근거가 되는 경험과 정보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스치는 불특정 누군가의 얼굴조차도 기억에 남아서 꿈 등에 나올 수가 있대요. 소년들 역시 그러합니다. 피버 시리즈의 여정을 기억하시나요? 사실상 이 소년들 Z 차원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로 피버 파트 2 불놀이와 뮤비에서 Z 차원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쫓겨 도망치기 바빴고 이후 그라임즈 남매를 통해 Z 차원의 상황에 대해 전해 듣기는 하지만 사실상 직접 소년들이 발품을 팔아 경험한 Z 차원은 아지트가 있으며 그라임즈 남매를 만난 스트릭랜드, 레프트 아이가 있던 폐기장, 그라임즈 소녀의 목소리가 버려져 있던 깊은 동굴, 안드로이드 벙커인 오래된 미술관이 있는 가디언즈 아일랜드와 그로 가기 위해 건넌 바다에 불과하죠. 미리 조금 당겨 설명을 드리자면 트레저 시리즈에 이어지는 더월드 시리즈 영상들에서 묘사되는 Z 차원에 비하면 버려진 지 오래되어 꽤나 낙후된 이미지가 강한 지역들 위주였달까요? 소년들의 꿈속 여정의 시작점이 사막인 건 역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소년들이 처음으로 Z 차원에 도착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불놀이와 뮤비 역시 높은 모래더미와 열기로 가득했죠. 무엇보다도 현재 소년들이 잠들어 있는 미술관이 후끈한 열기로 묘사된 모래사장이 있는 가디언즈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사막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닌 의미도 있습니다. 홍중이의 세계관 강의에 따르면 사막에는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표지판도 없잖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 나가잖아. 사막은 그런 에이티즈의 상황을 빗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지. 더불어 그런 망망대해의 속성을 가진 데에서 그들이 열망하는 바다와도 그 결을 같이 하는 곳. 또한 앞서 가디언즈 아일랜드로 향하는 바다를 건너며 소년들은 바다에 대한 열망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으며 해적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했잖아요. 그렇기에 사막 가운데에서도 해적임을 주장하며 바다를 찾는, 자신들의 트레저를 찾는 여정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점은 소년들이 본인들은 바다의 해적이 아닌 사막의 해적임을 꽤나 잘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놀이가 아닌 불놀이를 즐기고 수평선이자 지평선을 지칭하는 호라이즌이라는 단어를 죽으나 사나 지평선으로 번역합니다.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죠. 현재까지 나온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희망적인 뮤비와 곡들로 가득한 트레저 에피소드 3 앨범. 소년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극대화되어 있는 뮤비들은 곧 이 모든 것이 소년들의 꿈이자 환상임을 반증합니다. 소년들의 환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루전 뮤비. 뮤비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소 비현실적이고 동화스러운 배경이 펼쳐집니다. 가디언즈 아일랜드를 빠져나오고 있는 건가 생각해 주려고 해도
소년들이 타고 있는 배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요. 잠시 뒤 소년들이 정박한 섬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원더랜드 같기도 합니다. 소년들의 키에 버금가는 버섯들과 하얀 장미, 그마저도 실사였다가 동화적 배경이었다가. 하지만 그런 멤버들 주변에는 여전히 기억의 파편들이 머무르죠. 소년들이 마주했던 할라티즈를 떠올리게 하는 배 곳곳에 놓인 검은 페도라 마스크, 소년들과 항상 함께했던 모래시계와 나침반 같은 소품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섬 속 하늘하늘한 천이 늘어진 동굴의 끝자락, 반짝이는 천장에 반사된 종호의 모습은 곧 동굴 벽 사이에 서 있는 검은 페도라의 남자의 형상이 됩니다. 왜 하필 종호냐고요? 피버 시리즈에서 그라임즈 소녀의 목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들어갔던 환각 연기로 가득 찬 동굴에는 종호와 여상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소년들의 꿈에 반영된 것이라 보여요. 마지막으로 멤버들 옷에 쓰여진 Lost Found, Face라는 문구는 이들이 현재 길을 잃었고 자신을 마주해야만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환상의 결정체와 같았던 일루전 뮤비는 천장이 거울같이 비치는 동굴을 뛰어나와 그토록 갈망하던 바다에 도착해 잠에 빠진 소년들의 모습과 마지막에 깔리는 홍중의 속삭임으로 끝이 납니다. 크레센트 속 바로 그 목소리. 일루전 크레센트를 잇는 다음 트랙 웨이브의 뮤비는 일루전 뮤비의 마지막 장면 홍중의 속삭임에 응답하기라도 하듯 하나둘 눈을 뜨는 소년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홍중이의 Open Your Eyes를 기점으로 소년들은 자신들이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자각해 나가고 있다고 보았어요. 크레센트 이후 많은 트랙들의 가사에서 비록 확언하지 못하고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할지언정 소년들은 무엇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더불어 꾸준히 보이던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이 꿈속 여정이 오래된 미술관에서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금관 나팔 팔찌뿐만 아니라 성화가 비프리 소녀를 만났던 A차원에서의 기억에서 기반한 듯한 편의점 배경들이 등장하거든요. 더불어 소년들을 깨우고자 하는 여상이의 노력 역시 조금씩 더 강하게 발견되는데요. A차원 아지트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려주려는 듯 여상이는 다이어리 필름에서의 그때처럼 농구공을 계속해서 돌립니다.